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날씨가 참 맑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원앤원 TV와 함께 재테크 그리고 자산을 증식하고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춘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춘천은 최근 들어서 엄청난 기사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속도와 어떤 심리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상승 고조를 일으키면서 춘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할 내용은요, 바로 이제 손흥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토트넘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흥민 하면 우리나라의 축구계에서 엄청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축구 스타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또한 마찬가지로 춘천에 현재 축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축구센터로 인해서 춘천 지자체와 함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체육공원 내달 준공 축구 중심지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손흥민 축구 그 공원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춘천시 동면 감정리산 185번지 1원에 조성 중인 손흥민 체육공원 최근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 6월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으로 사업이 무려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총 71,792.6평방미터 규모이며 축구장 2면과 그리고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관리사무소 1동, 기념관 1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축구 아카데미의 훈련장이나 대회 유치 장소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손흥민 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논의에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회 개최가 생사가 된다라고 하면 스포츠 산업 육성 효과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춘천 또한 마찬가지로 손흥민 축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축구 스타 춘천에 드디어 입성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어떤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은 어떤 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춘천은 최근 들어서 기업 도시이기도 하면서 어떤 관광의 도시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고랜드요, 두 번째로는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를 테마로 하는 어떤 메타버스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이미 닭갈비라든지 막국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광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해서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춘천은 관광의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원도권에서는 가장 관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속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속초 다음으로 지금 현재 춘천이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춘천은 더욱이 수도권과 밀접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레고랜드까지 내년에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요, 레고랜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춘천은 충분히 1,500만 명의 관광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춘천은 현재 상주 인구가 한 28만 명인데요. 유도 인구를 상주화 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원주 이상 버금가는 도시가 현재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는 이 강원도의 강원도에서 가장 최고 가는 동네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느 지자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프라이스 리딩하는 곳을 가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강남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경기도권은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지자체가 프라이스 리딩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강원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원주였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를 예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라고 하면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미래에 프라이스 리딩하는 지자체는 바로 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프라이스 리딩하는 그런 지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투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 중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빨리 도래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빈부의 격차라든지 소득 격차라든지 모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지자체 간에 당연히 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연두에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각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고 가는 동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저희가 지금 춘천에 대해서 소개를 자꾸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강원도의 가장 중추적인 도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춘천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강원도청이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춘천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개발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하였지만 앞으로 개발 계획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춘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 유입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기업도시니 그리고 관광도시니 얘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분양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몇 년 후에는 현재 원주 인구 35만 이상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토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미 개발이 된 곳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을 갖출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춘천에서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앤온에서는요, 그런 토지를 여러분들한테 선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과 여건과 어떤 배경에 맞춰서 투자를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물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원앤온 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자산과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원앤온 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